그는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폴레옹이 죽던 날,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제핀.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12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섬.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남자. 스스로 황제관을 머리에 얹은 남자. 그가 왜 혼자 죽었는지, 그 마지막 이름이 왜 조제핀이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서양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입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입니다.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또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엘레나. 가로 12km, 세로 6km, 손바닥만 한 섬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2000km입니다. 배로 열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섬은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도가 거셉니다. 바람이 강합니다. 안개가 자주 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황량합니다. 쓸쓸합니다. 1815년 10월 한 남자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배에서 섬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작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두에서 기다리던 영국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황제였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남자였습니다. 한때 세상의 절반을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섬에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롱우드 하우스였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벽이 습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폴레옹은 살았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 아무도 오지 않는 섬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날들 속에서 오늘 밤 우리는 그 섬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르시카라는 섬으로. 한 아이가 태어난 곳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혼자 죽어야 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I am 지영이.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름, 말투, 출신. 그는 코르시카 사람이었습니다. 1769년입니다. 250년 전 일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코르시카.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산이 많습니다. 여름엔 덥습니다.
겨울엔 바람이 셉니다. 소나무 냄새가 납니다. 바다 냄새가 납니다. 코르시카만의 냄새입니다. 그 섬의 작은 마을, 아작시오. 좁은 골목이 있는 마을입니다. 돌로 만든 집들이 빽빽합니다. 골목에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카를로는 변호사였습니다.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형제는 8명이었습니다. 밥상이 좁았습니다. 옷이 작았습니다. 신발이 낡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나폴레오네 디 부오나파르테. 긴 이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식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식으로 바꿉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습니다. 형제들이 뛰어놀 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지도를 좋아했습니다. 섬의 지도, 유럽의 지도, 세계의 지도. 지도를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여기는 어디? 저기는 어디? 이 산맥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이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머니 레티치아가 불렀습니다. 나폴레오네, 밥 먹어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레티치아가 다시 불렀습니다. 나폴레오네.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밥이라고. 지금 바빠. 그는 다시 지도로 눈을 내렸습니다. 레티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9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본토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군사학교였습니다. 브리엔느 군사학교.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었습니다. 1778년 12월 9살 나폴레옹이 코르시카를 떠났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레티치아가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가 움직였습니다. 항구가 멀어졌습니다. 코르시카가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코르시카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브리엔느 군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점호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들 귀족 집안 자식들이었습니다. 파리 출신이었습니다. 잘 입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이었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이름도 이상했습니다. 나폴레오네. 뭐야 그 이름. 이탈리아 촌놈이잖아. 웃었습니다. 놀렸습니다. 따돌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도를 외웠습니다. 보술 계산을 했습니다. 수학에서 1등이 됐습니다. 보술에서 1등이 됐습니다. 지도 읽기에서 1등이 됐습니다. 선생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에 놀라운 재능이 있다. 16살에 임관했습니다. 소위였습니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제복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니발, 위대한 장군들의 전쟁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왜 졌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노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훗날 전략이 되었습니다. 1789년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무너졌습니다. 귀족이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20살의 나폴레옹은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이어도 귀족이 아니어도 실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기다렸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때를 기다렸습니다. 1793년 툴롱 항구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항구를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포병 지휘관으로 배치됐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항구를 봤습니다. 언덕을 봤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저 언덕에 대포를 올리면 항구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장관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나폴레옹이 밀어붙였습니다. 밤새 대포를 끌어올렸습니다. 병사들이 투덜거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가팔랐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밧줄을 직접 잡았습니다. 같이 끌었습니다. 병사들이 멈췄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끄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같이 끌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대포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함대가 항구를 버렸습니다. 툴롱이 수복됐습니다. 한 달 뒤 나폴레옹은 준장이 됐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796년 26살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사령부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저 애송이가 사령관이라고. 나폴레옹이 첫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느슨한 자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회색 눈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눈이었습니다. 방 전체를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봤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장교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지도 가져와. 그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적이 준비되기 전에 산을 넘었습니다. 지도에 길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몬테노테 전투, 밀레시모 전투, 로디 전투, 카스틸리오네 전투, 아르콜레 전투, 리볼리 전투.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15번의 전투.
15번의 승리.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이 이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전쟁터에서 그는 달랐습니다. 밤에 잠든 병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모닥불 옆 병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야? 고향에 가족이 있어. 밥은 먹었어. 이름을 외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사들이 놀랐습니다. 사령관이 내 이름을 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조제핀 드 보아르네. 6살 연상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던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달라졌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썼습니다. 전쟁 중에도 썼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도 썼습니다. 전투 전날 밤에도 썼습니다.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제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계속 썼습니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1796년 3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이틀 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촛불이 수천 개였습니다. 금빛이 가득했습니다. 교황 비오 7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리까지 왔습니다.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교황이 관을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머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나폴레옹이 교황의 손에서 관을 빼앗았습니다. 스스로 머리에 얹었습니다. 성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이 굳어졌습니다. 귀족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나폴레옹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행동의 의미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관을 받지 않는다. 신에게도, 교황에게도, 오직 나 자신에게만 받는다. 황제가 됐습니다. 그 후 10년,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동시에 꺾었습니다. 예나에서 프로이센을 나흘 만에 꺾었습니다. 유럽 지도가 나폴레옹 가족 지도가 됐습니다. 권력을 잡은 뒤 나폴레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욕조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받았어. 욕조 안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일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 재산권 보장, 종교의 자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법입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만든 것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조제핀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고민했습니다. 오래 혼자. 황제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1809년 나폴레옹이 조제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야겠어. 조제핀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제핀과 헤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황녀 마리 루이즈와 재혼했습니다. 1811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2세. 나폴레옹이 아들을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작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손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평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흘렸습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20개 나라에서 모인 병사들이었습니다. 줄을 지어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평선까지 병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공격하면 물러났습니다. 또 공격하면 또 물러났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보급이 느렸습니다.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갔습니다. 9월 7일 보로디노 전투. 하루 동안 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또 물러났습니다. 9월 14일 모스크바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스스로 불을 질렀습니다. 사흘 동안 불탔습니다. 모스크바 건물의 3분의 2가 재가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크렘린 궁전에 섰습니다. 불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가 항복하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오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창가에 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10월 19일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영하 35도. 강이 얼었습니다. 땅이 얼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이 얼었습니다. 군홧발 속에서 발가락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총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말이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말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눈을 먹었습니다. 가죽을 먹었습니다. 러시아 기병대가 뒤를 쫓았습니다. 코사크 기병대였습니다. 뒤처진 병사를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베레지나 강에서 교각이 끊겼습니다. 수만 명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속에서 얼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에는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12월 살아남은 병사들이 프랑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60만 명으로 떠났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숫자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파리 튠르리 궁전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전쟁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IMG06. 유럽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프로이센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지원했습니다. 나폴레옹 하나를 상대로 유럽 전체가 뭉쳤습니다. 1813년 10월 라이프치. 사흘 동안 싸웠습니다.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진 전투였습니다. 1814년 3월 31일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4월 6일 나폴레옹이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엘바 섬으로 갔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황제였습니다. 1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섬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혼란스럽다는 소식. 백성들이 루이 18세를 싫어한다는 소식. 나폴레옹이 결정했습니다. 1815년 2월 26일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배에 올랐습니다. 1000명의 병사와 함께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엘바를 빠져나왔습니다. 3월 1일 칸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군대가 앞을 막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혼자 걸어 나갔습니다. 천천히 군복을 열었습니다.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여, 황제를 죽이고 싶은 자는 쏴라. 총부리가 나폴레옹을 향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 만세, 황제 만세, 황제 만세.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비가 내렸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렸습니다. 땅이 질척했습니다. 대포를 끌 수 없었습니다. 정오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몇 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이 방어선을 굳혔습니다. 프로이센 군이 옆에서 나타났습니다. 협공이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나폴레옹이 말에 올랐습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흩어졌습니다. 워털루가 끝났습니다. 나폴레옹도 끝났습니다. IMG07. 이번에는 엘바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알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두면 또 온다는 것을. 세인트 엘레나. 대서양 한가운데였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2000km, 남아메리카에서 3000km.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군이 해안선 초소마다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군함이 돌았습니다. 1815년 10월 15일 나폴레옹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섬 총독 커드슨 루가 마중 나왔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황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나파르트 장군.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호칭을 처음 들었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롱우드 하우스였습니다. 섬 중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벽이 습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쥐가 나왔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이것이 유럽을 지배했던 황제의 집이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황제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황제의 제복을 입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장교가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시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평선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시선을 떼지 않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오는 배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배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자신의 전쟁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받아쓰기를 시켰습니다. 회고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에 대해 썼습니다. 그것은 실수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랐을 것이다. 워털루에 대해 썼습니다. 땅이 질지 않았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가끔 정원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내왔습니다. 정원 한쪽에 놓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방향이었습니다. 2000km 너머에 있는 프랑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랑스.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왔습니다. 아주 가끔. 예전에 함께 싸웠던 부하들이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반가워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이에나, 이탈리아. 웃었습니다. 손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했으면 달랐을 텐데. 방문객이 돌아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오래,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 어떤 전쟁터보다 무거웠습니다. 조제핀을 생각했습니다. 자주, 밤에, 혼자 있을 때. 이혼한 지 오래됐습니다. 재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제핀을 생각했습니다. 조제핀은 1814년에 죽었습니다. 감기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에 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도 밤에 혼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제핀. IMG 연구. 세월이 흘렀습니다. 섬에 온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변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주 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먹으면 토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1821년 봄이 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황제의 제복을 입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받았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아들은 오스트리아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2세. 10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3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천천히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프랑스를 사랑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서가 받았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5월 5일 1821년 비가 내렸습니다. 섬에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오래된 부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나폴레옹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불규칙해졌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제핀. 그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조제핀. 그리고 프랑스. 군대. 세 단어였습니다. 오래된 부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잘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 49분. 나폴레옹이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죽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가 내리는 날. 혼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묻혔습니다. 섬 계곡 아래였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주 앉던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년이 지났습니다. 1840년. 프랑스 배가 세인트 헬레나로 왔습니다. 유해를 파냈습니다. 관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나폴레옹의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19년이 지났는데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생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강변에 나왔습니다.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폴레옹은 파리에 있습니다. 앵발리드 성당 아래, 붉은 바나무로 만든 거대한 관 안에, 관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입니다. 그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 관 앞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봅니다. 나폴레옹에 대해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독재자라고 합니다. 천재라고 합니다. 유럽을 바꾼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모두 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들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르시카 섬의 가난한 아이, 군사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던 소년, 조제핀에게 매일 편지를 쓰던 남자, 아들 얼굴을 2번 보지 못한 아버지, 혼자 죽어간 황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롱우드의 낡은 집에서도, 죽어가는 침대 위에서도 황제의 제복을 입었습니다. 끝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전쟁도, 황제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조제핀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서양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을 지나는 바람, 버드나무를 흔드는 바람, 그 바람이 오늘 밤 여기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역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